포스코그룹 실적으로 알아본 2차 전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이 많이 빠졌습니다. 27.2% 지금 빠진 거고요. 지금 컨센 미달입니다. 일단은 컨센 미달입니다. 근데 왜 빠졌냐? 철광 업황 침체. 왜냐면 중국 쪽에서 철광이 잘 안 나가요. 중국 쪽에서 안 나가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빠지는데 원자재 가격은 급등을 하고 이걸 가격에다가 이쪽 이제 철광석이나 이런 데들은 월급 그 가격 올리는 것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 철강 가격도 시황도 안 좋아. 일회성 노무 비용도 얘네 파업했었잖아요. 그 잠깐 파업하는 건도 1,000억 원 이상 반영이 된 겁니다. 임금 인상도 해줘야 되고 하고 빨리 봉합됐지만 이렇게 다 비용이 반영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 미래 소재,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익 감소가 전반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뭐 단기순이익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고 1년치로 하면 4분기는 적자가 났습니다. 이거 왜 적자가 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포홀은 31일 날 기업 설명회 IR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겠다. 여기서 이제 올해 가이던스가 좀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도록 하죠. 자, 2차 전지 업종 부진할 것이다 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작년 2분기 지나면서부터 이 얘기가 나왔다고요. 이거 작년 초부터 나왔다고요. 작년 중반부터 나왔다. 초중반부터 나왔다고요. 작년 2023년도에 이미 여름께부터 하반기 되고 내년 되면은 업황이 계속 굉장히 좀 1년 정도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알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는데 3분기 실적도 안 좋았지만 4분기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거죠. 확인 사살 당하는 겁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양극재 업체들의 적자 전망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락이 갑자기 나와요. 근데 이거 되게 답답한 게 실적 안 좋은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그게 또 주가 하락 요인이 또 돼? 라는 거죠. 그리고 전일 장 마감 후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 포스코 그룹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양극재 실적은 부진해요. 포스코 퓨처엠은 적자 전환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조 5,314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했는데 컨센이 얼마였냐면 4조 1,000억 정도였어요. 컨센 대비해가지고 한 6천억 정도, 5천억 정도, 5, 6천억 정도 지금 미달이 돼 있습니다. 컨센 미달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영업이익 지금 78.4%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4분기가 안 좋았는데 737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흑자 유지를 힘들게 하긴 했는데 3분기하고 4분기가 안 좋았는데 3, 4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특히나 4분기엔 적자가 양극재 쪽에서 나다 보니까 포퓨가 좀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포스코 퓨처엠 이거 시간 외에서 발표가 된 거거든요. 실적이. 원래 이 정도 적자가 나면 막 빵 빠져야 되잖아요. 네, 여기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이게 시간 외 종가예요. 에코프로 올라갔고 포스코홀딩스 좀 빠지긴 했네. 네, 그리고 성일라이트가 올라갔고 에코프로모티는 올라갔습니다. 시간 외 거래소 이 정도면은 뭐 진짜 적자가 전환이 됐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적자 전환이 됐는데 빵 빠져야 돼 생각보다 덜 빠졌다라는 거죠. 포홀이나 포퓨 이런 2차전지 그냥 얘네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업황 자체 부진한 실적의 원인은 이미 다 파악이 됐던 거예요. 시장에서 지긋지긋하게 이 얘기했잖아요.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그리고 개선이 하반기는 돼야 된다 라고 이거는 증권사 리포트에도 나오는 겁니다. 포홀은 왜 떨어졌어요? 국내외 시황 악화, 철강 가격 하락,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실적 저조, 이익이 감소한 겁니다. 뭐 흰남노 때보다 더 안 좋다 그러는데 그때보다 대외 환경이 안 좋은 거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원가 40% 누가 차지해요? 리튬 가격. 리튬이 맨날 바닥 끼고 있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리튬 가격이 이렇게 빠진다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샀던 거를 이쯤에서 샀던 거를 한 요쯤에서 판 거고 4분기는 이제 한 요쯤에서 판 거를 이제 한 요쯤에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바닥 끼고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서 이 자리에서 팔면 이득 나겠죠. 만들어서 판 거니까 가공 제조품이니까 그렇게 팔면 이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에 대해서는 반등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더 좋은 거고, 싸게 사서 싸게 팔면 되는 거고 비싸게 사서 싸게만 안 팔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리튬 가격 반등이 안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뭐 장담을 할 수가 없겠지만요. 그리고 단결정 양극재 신제품 판매 확대로 불황을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사측도 일단 코멘트를 했습니다. 단결정 양극재는 뭐예요?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고 주행거리를 늘리고 수명도 함께 늘리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다양한 입자 크기의 단결정 양극재를 양산해서 고객사를 늘려나가겠다. 한마디로 수익성을 다변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 그냥 똑같은 제품 가지고 저희는 이거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제조업체예요, 이게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계속 만들면서 고객사를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시간의 거래에선 하락폭이 적었는데 오늘 개장 이후에 주가는 사실은 누구도 이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는 사실 뭐 이거 저라고 뭐 별 수 없어요. 몰라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신도 모르는 거니까. 다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생각보다 하락폭이 적었다라는 부분들. 지난번에 LNF 사례 때는 시간외에서는 좀 빠졌는데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쫙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양극재 업체 포퓨의 적자 전환으로 볼 때 나머지 양극재 업체들 역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건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것도 시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요즘 뭐예요? 시장에서 나온 것들이 후반영이 다시 되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하락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딱 까놓고 열어봤을 때, 뚜껑을 열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 의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예측을 하는 건 어렵지만, 단기적인 주가의 예측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얘네들의 움직임을 지금 파악하자라는 거죠. 셀업체들도 지금 안 좋을 거 알고 있었고, LG에너지 솔루션 안 좋아갖고 실적 부진한 거 알고 있었잖아요.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단기적으로 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으로 NLF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섹터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도체 어땠어요? 지난해 적자 국면에서도 신무기 HBM을 앞세워 갖고 주가가 반등했죠. 요즘에 CXL도 얘기 나오고 있죠.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적자가 개선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점 대비해 갖고 그렇게 올라오고 있다고요. 적자인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2차 전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4분기 안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올해 가이던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스탠스는 다소간에 어렵겠지만 올 하반기에는 업황 개선 그리고 실적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뭐 자세한 내용은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나올 거고요. 리포트를 통해서 이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불확실성 해소 국면에서 저점을 다져간 뒤에 매도세가 좀 잦아들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최악의 국면을 정말 벗어났네 라는 시점이 될 때 이미 반등은 조금씩 시작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원래 주가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 시기는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가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 아침을 알 수가 없잖아요. 관건은 뭐예요?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 특히나 리튬 가격의 반등이 필수라는 거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랑 2023년도 실적 정리되고 올해 1분기 실적 추정이 될 때쯤 리튬 가격이나 기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등 정도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는 산업의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반등하는 선반영적인 성격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끝났다 그러면서도 HBM 나오고 CXL 나오고 AI 쪽에서 빵빵 올라오잖아요. 올해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찍어내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미드니켈 나오죠. 단결정 양극재 나오죠. 저온 특성 LFP 나오죠. LMFP 이거 망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치망간 같은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다변화 본격화되는 시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잘 나가는 산업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을 합니다. 잘 나가게 위해서 발전을 합니다. 반도체도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는데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 나왔고요. 디바이스 탑재로 인해서 새로운 추유가 창출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부속품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기온 변화나 시장 변화에 따라서 성능을 개선하고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 이건 얘네 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이제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이나 수급적 관점은 아직까지는 예측하기가 좀 섣불러요. 주가가 조금 내리면 습관성 물타기하고 올인 매수하고 이런 거는 좀 이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많이 계실 거예요. 패턴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포스코 그룹만 놓고 볼 때는 회장 관련 논란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회이사들은 사퇴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제 숏리스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거 보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리스트가 확정이 1월 안으로 될 예정인데 요거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 또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